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때 치솟았던 세계 식량 가격이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밀과 옥수수 등의 선물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수출 재개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영향 덕분인데 세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정리해고는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세계 식량 가격이 요즘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난 7월 30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이었죠. 세계 식량 가격 하락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 동향을 추적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거든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 동향을 발표하는 이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6월에 154.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시작된 게 올해 2월 말이었죠. 그러니까 침공 다음 달인 3월에 159.7을 기록하면서 매우 높아졌는데 그때 비하면 154.2니까 한 3% 정도가 낮아진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세계 식량 지수를 보면 3월에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뒤에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그 하락 폭이 조금 더 커진 것 같다. 이제 이런 소식입니다. 특히나 곡물 가운데서도 세계인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밀하고 옥수수 가격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도 이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시장에서 치솟았던 식량 가격 하락세가 확인된다 이렇게 전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말씀해 주신 밀과 옥수수, 세계인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밀과 옥수수의 가격이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선물 가격이 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밀은 특히 세계인의 주식이죠. 이제 빵을 만들잖아요, 밀로. 그래서 또 뭐 밀가루도 하고 그래서 세계 인구의 35% 이상이 이 밀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데 동부 시간으로 그 월요일 기준으로 부쉘 약 27.2kg당 8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선물 시장에서.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날이었던 2월 23일 날 8.8달러인데 8달러니까 그때보다 더 내려간 거죠. 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같은 시각 옥수수 선물도 부실당 6.1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밀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6.8달러였는데 6.13달러니까 역시 많이 낮아졌죠. 네. 그래서 이 전쟁 전보다도 더 지금 낮아진 이런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밀 선물 가격은 러시아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급등했다가 최근 들어서 낮아지면서 이제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이고요. 옥수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이후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지금 그 6.13달러에 거래가 되면서 올 들어서 올해 2022년 들어서 가장 낮은 가격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 식량 가격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락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역시 그 흑해 항구죠. 흑해 항구에서 곡물 수출이 재개된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유엔과 튀르키예랑 같이 사자 그 협상을 벌여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적인 호조가 됐어요. 그 지난달 7월 20일 흑해 연안 항구 세 곳을 통해서 밀,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들을 세계 시장에 이제 수출한다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쟁 때문에 그동안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전쟁은 뭐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계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곡물만큼은 밀이나 옥수수 같은 중요한 곡물만큼은 흑해 항구를 통해서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격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과 옥수수 그 수출 지금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8%, 15% 대단하죠. 그래서 세계에서도 가장 그 비중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고 또 러시아는 곡물을 재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료
면에서도 세계적인 비료 수출국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러시아가 이렇게 흑해 항구를 통해서 수출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런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러시아의 흑해 봉쇄 때문에 막혔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소식이 세계 곡물 시장에서 큰 호재가 되고 있고 7월 22일 수출 재개 소식이 처음으로 나온 이후에 식량 가격 하락세가 지금 뚜렷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그 열흘 동안에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식량 인플레이션이 해소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그 식량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 다른 물가에도 좀 영향을 그럼요.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한 지금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흑해 항구를 통한 곡물 수출 재개 합의 이후에 러시아 공격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그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에 따르면 벌써 수출이 재개된 것으로 이렇게 예. 나타났습니다. 지난 그 1일, 그러니까 이틀 전 월요일 날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서 수출이 시작된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곡물을 실은 수출 선박이 오데사를 떠나서 레바논항을 향해서 이제 출항을 한 겁니다. 올렉산드로 쿠브라코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 이것을 이제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데사항을 이제 출항해서 곡물들이 세계로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었고 또 다른 선박들 16척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오데사항에서 출항할 것이다. 출항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지금 아마 뭐 곡물들을 선적하고 뭐 이러는 작업 중일 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16척의 선박들이 계속 이제 나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크라이나 장관이 트위터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재개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미 오데사항을 출발한 대형 선박이 레바논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흑해 항구에서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이제 세계 식량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데 좀 영향을 많이 주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예, 그러니까 세계 식량 가격 자체도 내려가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좀 그렇죠. 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 아주 깊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식량 가격이 그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막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 이 세계 식량 가격과 관련해서 예측을 했는데 글로벌 식량 물가 상승률이 지난 2분기에 13%였는데 연말에 가면 5.5에서 한 6% 정도로 절반가량 지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JP 모건 체이스가 최근에 그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가격이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가서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거는 세계 물가 상승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JP 모건 체이스는 최소한 1.5%포인트는 떨어뜨릴 것이다. 지금 9.1%인데 여기서 1.5%가 떨어지면 7%대로 내려가나요? 그렇죠? 네. 7%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특히 JP 모건 체이스는 이런 그 물가 하락이 선진국보다 신흥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항목 중에서 그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식량 가격이 이렇게 안정이 되면 신흥국의 경제 사정이 좋아질 것이고 이것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가 좀 꺾이고 경제가 안정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JP 모건 체이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서 식량 가격 안정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예측을 내놨고요. 그래서 JP 모건 체이스는 전체적으로는 글로벌적으로는 한 1.5% 정도 물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는데 신흥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2% 이상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니까 참 이 예측대로만 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리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면은 네. 밀가루도 내려가고 네. 그래서 국수값도 내려가고 그렇죠. 빵값도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래야 그걸 어떻게 될 되는데. 것이냐 이거죠. 네. 아무래도 좀 원료가 일단 내려가면 아하. 거기서 그 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물건값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려야 시간이 되죠. 훨씬 더 걸릴 거예요. 이미 되죠. 올려놓은 가격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간 글쎄요, 업자분들께서. 네. 네, 난 그리고 빵값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그래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